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의 도입과 함께 신기술, 신사업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신규실을 기반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CJ일로 이슈 토크에서는 강원도 규제 자유특구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강원도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서재환 강원도청 평화지역본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여러모로 규제 자유특구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는데요. 규제 자유특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또 균형 발전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규제 자유특구는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나 신제품 등을 실증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보통 기업하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 예를 들자면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차례 나왔던 것처럼 강원도는 이 험준한 지리적 특성상 면적 대비 1, 2차 병원이 부족해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 여건이 매우 낙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원격 의료는 그냥 대면 진료, 그 원칙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만 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는 엄격히 금지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시범 사업이 몇 번 있긴 했지만 환자의 집이 아닌 보건소나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보건기관이 시행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특례의 허용으로 원격 의료의 모든 과정을 사실상 민간 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 실증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 네. 특구로 지정받은 이상 혁신, 성장의 요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규제 자유특구 개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 규제 없는 산업 기반 확충이 좀 강원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꼭 조성이 돼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는 춘천의 바이오 분야와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과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오는 2023년까지 약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 그 지역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취약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원격 의료로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에서도조차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해서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같이 명함을 좀 내밀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강원도의 규제 자유 특구에서는 모두 14개 특구 사업자가 6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서 제품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 특례를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증 특례를 통해서 원격 의료가 실생활에서 가능하게 되면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또 현재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위주의 우리 3차 산업을 탈피해서 의료기기 제조와 의료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형 규제 자유특구 핵심이 좀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기원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규제 자유특구의 가장 핵심은 특구라는 말에 또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공간이나 일정한 기간 안에 해당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강원도는 작년 10월 16일에 규제자의 특구 및 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이후에 네. 강원도 안에 관련 부서하고 외부 전문가를 같이 포함한 그 정책 대응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준비를 쭉 해왔고요. 네. 또한 이러한 정보를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혁신기관들한테도 공유를 해서 강원도의 가장 효과적인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거쳤고요. 네. 거기서 나온 특구가 총 4개의 특구 중에 저희가 이번에 지정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를 강원도 1차 1순위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총 14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강원도를 포함해서 총 7개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이 됐고요. 네. 이번에 강원도 첫 번째로 선정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는 약 20여 년 전부터 강원도가 핵심 동력으로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온 의료기기하고 바이오 산업들이 기반이 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주하고 춘천에 약 76만 8천 평방미터 넓이로 특구가 지정이 되는데 특구 안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규제 특례를 받은 게 총 6가지고요. 그걸 다시 크게 큰 분야로 보면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격오지, 병원이 없는 격오지나 의료 취약지에 있는 당뇨 및 고혈압 환자분들의 혈당 및 혈압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네. 이상 징후가 발견했을 때 의사가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을 통해서 네. 전화를 통해서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는 내원 안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한 이제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ICT 기기를 활용한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단 처방할 수 있는 기관은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을 했고요. 네. 진단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간호사가 집에 있을 때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네. 두 번째 특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IoT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IoT라는 것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네. 근데 혹시 IOMT라고 들어보셨나요? IOMT요? 네, IOMT라고 M이 뭐죠? 바로 이제 의료 사물 인터넷입니다. 아. 메디칼이라는 게 들어가서 의료 사물 인터넷인데 IoT처럼 의료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환자가 어디에 있든 간에 환자의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기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고위험군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요즘 전국적으로 인기에 있는 저희 강원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요 신용카드보다 조금 더 작은 붙일 수 있는 심전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주 네. 지역에서 있는 네. 기업이 요 심전도기를 부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심전도하고 심박수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가능한. 네. 그러면 원격지에서 의료진이 심전도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전화를 하거나 응급사를 보내서 네. 응급 상황에 금방 조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네.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에서 이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약 65% 정도가 심장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서비스는 원주 지역이라든가 강원도에 오시는 여러 방문객들한테도 크게 환영을 받을 만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서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가 좀 강원도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특례고 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특례의 가장 큰 특징은 원격 의료를 지금 할 수 있게 된 특례를 풀었다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원격 의료는 지금까지 의료법 제34조에 의해서 의사와 의료진 간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 특구에서는 의사하고 환자가 원격 의료를 할 수 있게 처음으로 이제 실증할 수 있게 도입이 된, 특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저희 원주 혁신도시에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2015년도에 네네. 이전을 했는데 이 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줄여서 DUR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환자가 병원을 가면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데 약을 처방할 때 반드시 이 DUR 시스템에 약 처방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그럼 이 실시간으로 입력된 약 처방 정보를 활용하면 지금 어디 지역에서 어떤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독감이 어디 지역에서 어디 많이 발생하는지를 금방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네.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한테 그 정보를 가공해서 주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신 생산하는 기업 한 곳당 백신을 많이 만들었는데 쓰지 못하면 폐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폐기하는 양이 1년에 한 60억 정도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백신 기업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백신 기업은 경영에 커다란 그 경영 효율에 커다란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매년 그 가을이나 봄이 되면 이제 백신 그 독감 주사를 맞는데 네네. 그 백신이 모자라서 많이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을 활용하면 백신을 적재적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그 환자한테, 그 독감 맞는 분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도 커다랗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규제 자유 특구로 인한 뭐 일자리 창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규제 자유 특구에 따른 기업 유치가 강원도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또 어떤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규제 특례를 이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 박사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요 지역 내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걸 활용하겠다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네.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이제 관내 우리 기업들, 그리고 특히 청년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걸 또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많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규제는 풀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네. 이런 혁신 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이게 또 제2의 우리 벤처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어떤 경우가 됐건, 외부에서 들어오건 아니면 우리가 내부에서 육성을 하건, 강원도의 혁신 성장에 필요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효과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먼저 우선적으로는 설명해 주세요. 이 원격 진료에 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넘어야 될 벽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1차 진료 기간이 1차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이제 여기 그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네. 의사협회나 그런 데서는 입장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에서도 잘 설득을 해주시고, 물론 이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고, 아마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고비를 넘어가면 그게 이제 한쪽에서 우리가 보건의료를 보고 있지만 그 보건의료와 옆에 같이 커가야 되는 산업 분야들, 이 산업 분야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기술, 그다음에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또 도에서 함께 추진해 가야 되는 것들이죠.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되게 혁신적인 이 방안인데 1차 진료 기관에서 좀 꺼려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런 있는 이유들은 거예요? 이제 사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건 저런 게 과연 의료 행위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을 또 존중을 하고, 존중하는 한편 그다음에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건 항상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같이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뭐 앞으로 노력들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사님은? 그 규제자의 특구는 규제를 한시적으로만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정성이나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이 규제 관련법을 개정해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일단 4년간 먼저 이런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강원도에서 이런 산업에 대한 기업도 유치해야 될 것이고, 기업도 그 발굴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기관들을 같이 모아서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가장 그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는 일단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그 추진단을 지금 확대해서 만들 계획이고요. 네. 이런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강원 테크노파크에 실무 지원단이 있는데, 실무 지원단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현장에 있는 기업들하고 행정하고의 그 밀접한 연계를 통해서 그 특구가 초기에 그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규제 자유특구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이제 대책 마련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박사님? 이 규제 자유특구는 그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초기 지금 처음이기도 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그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 규제 자유특구의 중앙부처의 담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도하고 민첩하게 지금 그 연계를 하면서 일단 특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규제자유특구 강원 규제자유특구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라고 하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기부뿐만 아니라 복지부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들 건강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원격 의료 같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또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는 그 협회들이 들어오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 그 관련 그 협의체 업계분들하고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저희 특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규제 자유특구가 당초 예상했었던 뭐 성과를 거두고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남아있는 숙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이 선정이 된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이제 규제 자유특구로 이제 이미 선정이 돼서 강원도의 이제 혁신 성장을 잘 앞당길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함께 준비하던 이제 이모빌리티 그리고 데이터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이렇게 불렀던 그 두 가지는 이제 아직 그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가을을 통해서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모빌리티는 지난번에 이제 강원도형 일자리, 상생 일자리라는 그 이름으로도 붙어 있고, 또 강원도형으로 봤을 때 거기 뭐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이 이동 장애인용 일자리, 필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키워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소양댐의 그 온도를 활용하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것도 강원도의 특성에 굉장히 맞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로서 풀어가는 그런 것들은 2차 협의 대상으로 이제 열려 있을 뿐이니까 이 분야 또한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또 철저한 준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제 강원도에 남아있는 숙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규제자유특구가 첫 번째 지정됐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존 제반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저희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들이 다양한 의견을 잘 종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네. 또 하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차만 지정된 게 아니라 이 규제특구는 매년 몇 번씩 계속 추가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 규제특구에 대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산업들이 이 규제특구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발굴해서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핵심 혁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과 서재환 강원도청 평화지역본부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